병실 창밖으로 희미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윤서는 하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수액줄이 가늘게 흔들렸고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어린 윤서의 손등에는 작은 바늘이 꽂혀 있었고 수액은 일정한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려 애썼지만 병원 창에는 두꺼운 이중 유리가 달려 있어 소리가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윤서의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담요 끝을 펴주었습니다. 오늘도 조금만 힘내자, 윤서야. 윤서는 눈을 깜빡이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나 언제 집에 가요? 어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지면 우리 금방 집에 가는 거야. 그녀는 그 말이 진심이지만 정확한 답이 아니라는 걸 어릴 때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복도에서는 아이 울음과 기계음이 섞여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돌려 아이브이 봉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픈 거 왜 이렇게 오래 가요? 어머니는 침대를 가까이 잡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용감해서 그래. 버티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면 돼. 그 말에 윤서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의사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수치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내일 다시 검사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혹시 좋아지고 있는 걸까요? 의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희망적인 수치가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가 나간 뒤 병실에는 조용한 정적만 남았습니다. 침대 위 작은 모니터가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빛을 깜빡였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눈을 감고 침대 옆에 차가운 난간을 쓸어내렸습니다. 작은 손가락에 닿는 금속의 냉기가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러들게 했어요. 엄마, 나 나중에 어른 되면 아프지 않을까요? 그 질문은 너무 어렸지만 너무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때 가면 우리 윤서 지금보다 훨씬 건강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은 위로였지만 윤서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진하게 남았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림을 바라보던 윤서는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작은 두려움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예기치 않게 그녀의 삶을 흔들 장면들을 예고하는 듯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의 어린 윤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병실의 기억이 훗날 결혼을 앞둔 어느 날 다시 되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웨딩홀 상담실 내부는 밝은 조명 아래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윤서는 드레스 샘플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민주는 윤서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을 건넵니다. 여기 드레스 어때?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예쁘네. 분위기도 좋고. 그러나 목소리에는 미묘한 흔들림이 담겨 있었죠. 상담 직원이 다가와 활기찬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쪽은 최근에 인기 많은 신상 디자인이고요. 투어 날짜에 맞추면 할인도 가능합니다. 윤서는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드레스 천을 손끝으로 만지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희 집에서는 괜찮으실까?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지. 엄마도 처음엔 좀 까다롭지만 너 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윤서는 그 대답이 완전한 확신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건강과 집안 배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서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있던 두려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합니다. 너 요즘 조금 긴장한 것 같아. 무슨 걱정 있는 거야? 윤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상견례가 조금 걱정돼. 나 괜찮을까? 민주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잘할 수 있어. 나 옆에 있잖아. 그 말에 윤서는 작은 숨을 내쉬며 민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상견례가 다가올수록 알 수 없는 긴장과 두려움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은 밝게 웃고 있지만 윤서의 가슴 속에서는 작은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조용한 한식당의 단독룸이며 은은한 조명이 상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습니다. 윤서는 준비해온 작은 선물 박스를 손에 쥐고 조심스레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단정하게 손을 모은 채 윤서를 오래 살피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아주 조용했지만 말 대신 흘러나오는 미세한 긴장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입을 엽니다. 윤서 씨,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윤서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네, 평소에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시선에 윤서는 한순간 숨이 조금 막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민준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합니다. 엄마, 윤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의 시선은 다시 윤서에게로 향합니다. 혹시 예전에 아프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크게 아프셨던 적이 있나요?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나레이션으로 이 질문이 그녀에게 익숙한 설명해야 하는 순간임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윤서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은 완치됐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음식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건강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 짧은 문장 속에는 받아들이지 못한 감정이 얇게 깔려 있습니다. 민주는 눈치를 보며 말을 잇습니다. 엄마, 그런 이야기 지금 꺼내면 윤서가 부담될 수도 있잖아. 예비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합니다. 여자분이 건강하다니 다행입니다. 결혼은 서로 책임이 있으니까. 윤서는 상견례 내내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레이션은 그녀의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비 시댁의 시선이 궁금함이 아니라 판단에 가깝다는 사실을요. 대화가 흐를수록 공기 속에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거리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려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과 받아들이기 주저하는 예비 시댁의 태도가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상견례 후반부로 갈수록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꼭 쥐어 굳히고 있습니다. 나레이션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견례는 무난하게 끝나는 듯 보이지만 그들의 표정과 대화 속 단서들은 앞으로 벌어질 갈등의 씨앗이 조용히 심어지고 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민준의 집 거실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졌던 과일 접시와 다과는
반쯤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거실 조명은 낮추어져 있고 TV는 켜져 있지만 소리는 줄여져 있네요. 민준의 어머니는 소파 끝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깊은 숨을 내쉽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민주는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합니다. 어때요? 뭐 괜찮지 않았어요? 예의도 바르고 사람도 착하고. 어머니의 표정은 그 말과는 다른 방향으로 굳어져 갑니다. 예의 바르고 착한 건 알겠는데 건강 문제는 다르게 봐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민준의 손가락이 순간 멈춥니다. 엄마, 윤서 지금 완치해요. 일도 잘하고 생활도 멀쩡하게 하고 있고요. 어머니는 손에 쥔 쿠션을 꼭 쥐며 목소리를 조금 낮춥니다. 완치라는 말 엄마도 알아. 그런데 병이라는 게 언제 다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니. 민주는 답답한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럼 예전에 아팠던 사람은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TV 화면이 아니라 먼 한 지점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이전에 한번 어떤 일을 겪었는지 너도 알잖니. 그 말이 나온 순간 민주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굽니다. 형수님 일은 그건 다른 문제였잖아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다른 문제 같니? 결혼할 때는 다 괜찮다고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온 가족이 휘말렸잖니. 나레이션은 그때의 기억을 짚어줍니다. 이 집안에는 한번 큰 갈등을 남겼던 며느리 문제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채 새 며느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죠. 아버지가 그제야 입을 엽니다. 둘이 너무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어머니는 아버지를 잠깐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이읍니다. 난 우리 집이 또 그런 일 겪는 거 못 보겠어. 우리 아들 인생 다시 흔들리는 것도 싫고. 민주는 숨을 길게 내쉬며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래서요? 엄마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해요?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그래. 난 반대야. 내가 어떻게 나오든 엄마 마음은 그래. 그 말은 거실 한가운데에 무거운 돌처럼 떨어집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잃고 손에 쥔 물컵을 내려놓습니다. 나레이션은 그 순간을 조용히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반대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 이미 하나의 결론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민주는 속으로 윤서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긴장된 미소를 짓던 모습, 선물 상자를 꼭 쥐고 있던 손,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오겠다고 말하던 눈빛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러나 눈앞에 앉은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은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이 들리는 가운데 이 집의 첫 번째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아무 말 없이도 방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의 대화는 앞으로 윤서가 맞닥뜨릴 거대한 벽의 모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며칠 뒤 오후 윤서는 퇴근 후 근처 카페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발신자는 민준의 어머니입니다. 잠시 망설이던 윤서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윤서 씨, 시간 괜찮으면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공손하지만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윤서는 가볍게 숨을 고르고 대답합니다. 네, 오늘은 괜찮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잠시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게 됩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지만
둘 다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고 있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여러 생각이 많았습니다. 윤서는 상황을 가늠하듯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 집은 한번 크게 상처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 문제로 집안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 말에 윤서는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은 최소한 위험 요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서는 그 표현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바로 알고 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윤서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착하고 참 단정합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척하며 시선을 피합니다. 하지만 곧장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큰 병을 앓으셨다는 건 저한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윤서는 숨을 한번 삼키며 손을 살짝 모읍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이고 의사 선생님도 생활에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병이라는 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안 아플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그 말은 조용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리고 있습니다. 윤서는 잠시 말을 잃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고 있지만 자신만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민준이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은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저는 지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감당은 누가 합니까? 윤서 씨가 그 책임까지 함께 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사실 대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결을 통보하는 말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손을 꼭 쥐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저도 제 병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다시 아프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시선을 내리깔고 마지막 말을 덧붙입니다. 그 노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집 며느리로 맞이하기에는 제가 감당해야 할 걱정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카페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컵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갑게 가라앉은 공기만 머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말합니다.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민준이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그 말은 곧 결혼을 포기해달라는 요청임이 분명합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고 겨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윤서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 놓인 차는 이미 식어버렸고 유리잔 표면에는 물방울만 맺혀 있습니다. 나레이션은 조용히 말해줍니다. 이 순간 윤서는 다시 한번 내가 과거에 아팠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인생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는 이후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서는 겉옷을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실 조명은 은은하게 켜져 있고 집안은 오랜만에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그녀는 책장 아래 깊숙이 넣어둔 작은 상자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상자는 오래된 흔적이 남아있고 테이프 자국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담긴 과거의 기록들을 바라봅니다. 사진 몇 장과 치료 시절에 썼던 작은 일기장, 병원 팔찌가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손끝이 일기장을 스칠 때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또박또박 적힌 어린 윤서의 글씨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오늘도 아팠다 그래도 버텼다. 어린 윤서의 글은 짧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버티고자 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현실의 윤서는 숨을 삼키며 속삭이듯 말합니다. 그때도 버텼는데 지금도 나는 버티고 있네.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습니다. 사진 속 어린아이는 수액대를 잡고 웃으려 애쓰고 있으며 옆에 어머니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윤서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그때는 정말 많이 무서웠지. 나레이션은 그녀의 마음이 천천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서는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팠던 과거는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버텨온 힘의 근거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상자에 다시 넣지 않고 책상 위에 올려둡니다.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윤서는 조용히 결심을 되뇌입니다. 누가 나를 평가하든 과거 때문에 흔들리지는 말자. 나레이션은 그녀의 표정에 조금씩 단단함이 깃드는 것을 따라갑니다. 방 안의 공기 또한 조용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명 아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긴 어둠 속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려는 사람의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방의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킵니다. 차가운 공기는 그녀의 마음을 선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윤서는 처음으로 지금 나를 지키는 선택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뜨고 창문을 열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며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한번 크게 돌리며 몸을 가볍게 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의 무거운 감정이 조금씩 거쳐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차와 작은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윤서는 펜을 들고 노트 첫 장에 글을 적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추지만 표정은 단단해집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민준에게서 마지막으로 온 짧은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습니다. 윤서야, 너 행복했으면 좋겠다. 윤서는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나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은 울먹임과 함께 마침표를 찍는 이별의 인사처럼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눈물 대신 깊은 호흡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나레이션은 윤서의 마음에 찾아온 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단함의 시작임을 그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의 병도 사람들의 시선도 누군가의 판단도 더 이상 그녀를 묶어두는 사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서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닿는 순간 아주 작은 미소가 스치듯 번지고 있습니다. 그 미소는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향한 것입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 윤서의 뒷모습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걷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레이션은 조용히 말을 맺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고 그 과거가 남긴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부끄러움이 아니라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윤서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출근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발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고 앞으로는 더 단단해질 예정입니다. 오늘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